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천재 노 교과서의 매체로 소통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에 기반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내용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 상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고 공식적인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공적인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말을 할 때는 격식을 갖추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좀 이제 정확한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정보,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정보를 막 만연체로 쓴 게 아니라 1. 대회 안내,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수용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전부 존댓말 쓰고 있죠.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모두 중학교 학생들이니까 사실은 또래 친구들인데 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격식을 갖추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 누리집의 내용 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 사람이 글쓰기에 참여할 수 있고요. 글쓴이와 읽는이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요. 이 댓글, 짧은 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의 특징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댓글을 통해 궁금한 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답을 하며 소통을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게시글에 추가했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댓글을 통해서 다른 이제 읽는 이가 말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열심히 연습하니까 실력이 늘어서 뿌듯해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려고 한대요. 자, 이제 누리집 공간과는 다른 사적인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첨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 자, 격식을 갖추지 않은 친근한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 이모티콘 활용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샵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해시태그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게시글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핵심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검색해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관련 있는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는 편한 표현과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글을 올린 아름이는 이제 친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통하는 것도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외부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적인 공간, 그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는요, 외부인이 모르는 사람이 글에 들어와서 그 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가깝지 않잖아요. 먼 관계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징. 글과 사진, 영상, 음악 등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글을 검색할 수 있게 해시태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통 목적도 다르죠.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려고 했던 누리집과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다르고요. 소통 참여자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이 누리집과는 달리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누리집에서는 격식을 갖추어야 했지만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친근한 표현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했는지 점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거 확인해 두셔야 좋은 게 이걸 선지로 구성해서 이제 맥락을 따라 의사소통을 잘 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을 해두세요. 소통 목적을 고려했는가? 소통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했는가? 맞는 언어로 소통했는가? 참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가지고요.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들, 제시된 그 글의 내용을 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라인 대화예요. 이 온라인 대화는 여러 사람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 음악 등의 파일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그러면 그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정우야, 반 티셔츠 정함? 자, 지금 정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단한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대화의 특성 중 하나, 바로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온라인 대화방의 공간은 1대1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대1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사진 보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언어폭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 협박 등등의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모욕, 위협,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언어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언어폭력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폭력은 이제 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상대를 향한 비속어, 그리고 험담에 동조하는 표현으로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날 것이고요. 내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폭력이 문제가 되는 까닭으로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형태의 언어폭력을 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이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이것은 결국엔 사회 공동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하고요. 상처 주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차별 표현 대체하기. 자, 지금 우리가 반팔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근데 이 반팔이라는 말은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이들에게는 차별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팔이라는 거에 팔 길이에 정상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정도 길이는 정상적인 팔 길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건 반팔, 이렇게 우리가 정상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이 짧은 이들은 자신에게는 전체 팔인데 반팔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소매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벙어리 장갑입니다. 이 벙어리 장갑의 벙어리라는 말이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신에 엄지 장갑, 손모아 장갑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팔이나 벙어리 장갑과 같은 차별 표현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2번에서 말하는 가와 나는요, 요거 누리집 게시판과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있는 글을 말합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 사용 가능하죠, 둘 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이 아니고요. 자, 여러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 쌍방향으로 우리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확인했고요. 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 없이 글을 달면 되니까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